네, 수업시를 시작하십시오. 배움이 주렁주렁 배움이 열리는 인공지능 기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배움 열매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배움 열매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인식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센서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상황을 인식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다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러면 오늘 뭐 한다고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인공지능이 특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탐색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볼 거라고 지난 시간에 예고했습니다. 이것도 다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료 1번을 통해서 똑똑 생각 깨우기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화면에다가 자료 1번 띄워놓았는데 맨 뒤에 앉아있는 규경이 앞에 화면 잘 보이나요? 좋습니다. 규경이가 앞에 화면 잘 보인다고 하네요. 다른 친구들도 당연히 잘 보이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료 1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료 1번 내용 보면은 최적의 길을 찾는 방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길을 찾는지 한번 우리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우리 지영이가 지금 손을 들었는데 빨리 가는 방법을 찾는 게 있다고 지영이가 지금 얘기해 주었습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갈래 길 중에서 최적의 길을 찾는 방법 중에 빨리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영환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빨리 가는 방법도 찾을 수 있지만 무료로 가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라고 영환이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선생님이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방금은 자동차를 이용했을 때 가는 방법이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어떤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데이가 한번 손을 들었는데 얘기해볼까요? 최소로 환승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좋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미리가 한번 얘기해볼까? 미리는 택시를 타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 자료 1번 보면서 어떤 최적의 길을 찾는 방법이 있는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때요? 내비게이션이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겠나요? 이미 많이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다 익숙하다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선생님이 앞에 환성하는 동안 여러분도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자, 좋습니다. 우리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앞에 선생님이 띄워놓은 자료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쑥쑥 키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최적의 경로를 찾는 것처럼 찾았던 것처럼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탐색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론에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탐색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탐색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8쪽을 보면 탐색의 정의가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고 빠르게 대답해 봅시다. 다들 효율적으로 결과를 찾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네요. 원하는 결과를 효율적으로 찾아가는 것이라고 다들 큰 소리로 탐색의 정의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탐색을 할 때에는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를 해서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도 우리 한번 교과서 살펴보고 자료 2번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있는 것 같나요? 지금 다들 다 큰 소리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기 상태, 상태 공간, 상태 정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초기 상태, 상태 공간, 상태 정보, 목표 상태.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탐색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앞에 자료 2번 보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상태의 경우에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의 시작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상태 공간의 경우에는 무엇일까요? 탐색을 하는 공간인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다들 잘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탐색하는 공간을
상태 공간이라고 해요.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태 정보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태 공간에 어떤 특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게 상태 정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상태 중에서 어떤 특정 상태가 가지고 있는 정보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상태, 목표에 도달된 상태가 목표 상태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은 네 가지 조건이 제시가 된 상태에서 탐색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탐색이 진행될 수 있는 실생활 예시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발표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좀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색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예시로는 여러분 바둑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알파고가 떠오르죠. 알파고가 이런 상태 공간을 탐색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어느 곳에다 바둑을 놓아야 하는지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색의 실생활 예시로 알파고를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해가 좀 되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봐야겠죠? 선생님이 자료 3번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탐색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탐색할 수 있는지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죠? 선생님이 갖고 온 이 자료 3번은 언덕등반 탐색이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하는 내용은 앞에서 봤던 요것들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초기 상태, 목표 상태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요 지금 B부터 C, D, E, F 요 5개의 과정이 뭐다? I까지 다 해서 상태 공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 공간에서 알파벳 옆에 붙어있는 숫자들 찾을 수 있나요? 그 숫자들이 지금 평가 함수 값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평가 함수 값이 여기 상태 정보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조건 다 만족되어 있는 것 같나요?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언덕등반 탐색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가 봐야겠죠? 이 언덕등반 탐색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정보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언덕등반 탐색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플러스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다른 정보들은 버린다라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선택한 것 외에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 자, 요것까지 꼭 잘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동작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초기 상태는 A에 해당이 되고 현재 그 목표 상태에 위치해 있는 숫자가 5개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B, C, D 5개의 상태 중에서 큰 숫자인 걸 선택을 해 나가야 하니까 뭘 선택하면 될까요? 그쵸, D를 선택해 나가면 됩니다. D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E, F 중에서 E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G, H, I 중에서 H를 선택하면 됩니다. 잘 보면은 B랑 C에 대해서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F에 대해서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 거 잘 보이죠? 그게 이 부분이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면 우리 다음에 볼 자료 4번 이것에 대한 방법을 이거에 대한 이 자료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 자료를 통해서 그 언덕등반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3분 정도 줄 거예요. 3분 동안 한번 실행해 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세요. 해보니까 어떤가요? 상태 정보가 큰 값이 좋다고 했을 때 선택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영이가 먼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B를 선택한 다음에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지금 지영이는 얘기해줬어요. 혹시 저는 다른 의견 있어요 하는 친구 있을까요? 태연이가 지금 얘기했는데 B를 선택한 다음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E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조금 분분한데 이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B까지 선택한 다음에 탐색이 중지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탐색이 항상
항상 완료되는 건 아니다. 어떤 결과를 항상 도출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탐색 중지의 문제.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선택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들 안에서 선택을 해 나가다 보면 이렇게 탐색 중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것까지 언덕등반 탐색에 대한 개념이 좀 정리가 됐나요? 문제점도 잘 알겠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다음 의시아 함께 배우기 시간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우리 오늘 블록타임제 시간이죠. 그래서 항상 하던 것처럼 5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다음으로 함께 배우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동안 쉬고 오세요. 다들 잘 쉬고 왔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배우기로 넘어가 볼 건데 학습지 선생님이 나눠준 거에 보면은 초기 상태와 목표 상태가 같은 8퍼즐 문제를 언덕등반으로 해결하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우리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모둠 활동하는 동안에는 모둠 규칙, 너나 우리 규칙 우리 정해놨던 거 기억하죠? 이거 진행하면서 고려하면서 정보 배움 노트도 작성할 겁니다. 이거 포트폴리오 평가에 반영한다고 했었던 거니까 작성하는 것도 잊지 말고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할 수 있는 활동 시간은 충분히 주도록 할 테니까 이 시간 활용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여기 왜 물음표 깃발을 하고 있죠? 평가 함수 값이 여기서는 앞에 것처럼 큰 걸 선택하면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요. 맞아요. 일모듬이 지금 생각한 것처럼 지금 보면 평가 함수의 값 정의를 살펴보면 목표 상태에 위치해 있지 않은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작은 숫자의 평가 함수 값을 선택해 나가는 방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여기 3모듬은 왜 지금 신혜 혼자서만 하고 있죠? 역할이 지금 신혜한테 너무 많이 몰려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역할 다시 분담해가지고 모든 활동 계속 진행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느낌표 깃발을 다 들고 있는 걸 보니까 활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발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발표해준 걸 딱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초기 상태랑 목표 상태가 이렇게 끝까지 나와 있고 이 중간에 상태 공간 여러분 다 찾아냈나요? 좋습니다. 다들 잘한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함께 선생님이랑 한 번 더 정리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초기 상태에서 다음 상태 공간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었나요? 이가 이쪽으로 이동한 거였다라고 지금 다들 크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발표한 내용에서도 이가 옆으로 이동한 걸 대부분 선택을 해주었죠. 4, 7, 6, 5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의 평가함수 값은 몇이었나요? 위치해 있지 않은 숫자의 개수였으니까 1하고 8 해서 FN의 값은 2를 선택하면 2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의 상태 공간을 찾아간다면 상태 정보를 찾는다면 1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다들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FN의 값은 그렇죠. 1, 8만 지금 이동이 안 돼 있으니까 8, 1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다양한 상태 공간들이 있겠지만 상태 정보들이 있겠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목표 상태에 도달한 상태 정보만 적어주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평가 함수 값은
0이 된다. 그래서 초기 상태에서 시작해서 목표 상태까지 이렇게 잘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발표해준 내용과 지금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B 수업을 종료하고 수업 나눔석으로 앉아주세요. 오늘 수업에서 선생님의 신념, 의도는 무엇이었으며 그 신념을 지켜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선택한 수업 설계에 대해 말해보세요. 1번 문항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 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업에 있어서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하여 배움을 만들어 나가는 수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수업에서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해가면서 그 안에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을 의도를 수업에 넣었습니다. 이 신념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수업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로 실생활과 연계한 다양한 내용들을 학습 자료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실제 삶과 수업 내용을 연계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연계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모둠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둠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를 친구들과 협력하면서 함께 해결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배움이 만들어져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포트폴리오 평가 실시를 위하여 정보 배움 노트를 작성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학생들의 학습 과정 전체를 다 살펴볼 수 있도록 진행하는 평가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살펴보고 작성함으로써 실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학생들은 정보 배움 노트를 작성하며 자신의 학습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그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갈 수 있는 기회가 가져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신념이 잘 담긴 수업은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에 나아가서도 저의 신념을 잘 담은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수업을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수업한다면 어떤 에듀테크를 활용할 것인지 그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또한 학생의 수준에 맞는 피드백 전략을 말하시오. 이번 문항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이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동기유발과 적극적으로 배움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수업을 에듀테크를 활용한다면 저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카웃 그리고 플래시 기능을 사용하여 수업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카웃을 사용할 때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학습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리고 저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추가 과제나 보충 학습 과제를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플래시 기능을 활용하여 오늘 수업에서 활용되었던 자료 3번이나 자료 4번을 각 단계마다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주어 학생들에게 재미와 그 과정을 나타나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오늘 학습한 내용이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준에 맞는 피드백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실연에서 언급하였던 정보 배움 노트를 활용하여 그에 적절한 보충학습 자료를 제공하거나 심화학습 과제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학생들이 언제나 열어볼 수 있도록 정보 단어 사전을 올려놓아 그 단어 사전을 참고하여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은 보충학습 자료와 정보 배움 노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미 학습이 많이 진행된 배움이 빠른 아이들에게는 추가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적절한 피드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교사 본인이 성장이 일어난 부분을 말하고 현장에서 동료 교사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3번 문항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3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성장이 일어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학생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생각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의 모습을 보았고 그를 통해 실제적인 배움이 일어나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는 교사 중심의 수업보다 학생 중심의 수업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극적으로 더 앞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에 나아가 동료 교사와 협력한다면 저는 이렇게 제가 성장했던 부분을 동료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장했던 부분이었던 학생 중심형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 부분을 동료 교사에게 전달하고 동료 교사로부터 다른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나 아쉬웠던 점을 듣고 그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형태로 협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아가게 된다면 동료 교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저만의 수업만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교사와 함께 융합 수업도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